오늘의 주제는요, 더블 소명입니다. 더블 소명. 예.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이후에 이제 점검이 나온다는 게 이제 소명이잖아요. 네. 뭐 소명이야 뭐 하도 얘기를 했으니까 잘 아실 텐데, 네. 이제 뭐 소명 받는 인원들은 지금 뭐 계속 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과거에 이제 뭐 소명을 이제 한번 받고 안심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몇 달이 지나서 또 소명이 또 나온 거예요. 예. 예. 근데 과거에는 사실 소명 이후에는 세무조사했잖아요. 그렇죠. 소명을 2번 받는 경우는 저는 못 봤죠. 예. 근데 이제 소명에 한 번 받고 나서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같은 기관에서 추가 소명을 요청을 하거나 네. 아니면 추가 자료 요청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 틀리다를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프로세스를 제가 뭐 내부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명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례를 보면 부동산원에서 소명을 했는데 소명 끝나고 구청에서 소명이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부동산 소명이 좀 미흡해서 또 나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안 되지만 그때 담당단체 제가 전화했을 때는 구청 담당자는 사실 본인들도 국토부에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부동산원도 제출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본인도 그거는 뭐 나온 거기 때문에 소명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해서 소명을 2번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소명에서 완벽했다 그러면 동일하게 소명을 또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이에 뭐가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정확하게 좀 보완해서 소명을 하면 나중에 있을 단계에서는 그 보완된 자료로 충분히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소명 한번 하셨으니까 네. 뭐 두 번째는 뭐 덜 놀라실까요? 뭐 더 놀래죠. 네, 더 놀래. 네. 예, 그러실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나온 건 아니니까 준비를 해서 다시 소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히려 뭐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세무조사 받는 것보다는 어쨌든 소명 한 번 더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요즘 보면 1년, 2년 전에 소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네. 길었던 거는 5년 뭐 그 이상도 있어요. 그때 네. 자금 조달 계획서가 없었을 때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보통 문제가 됐다 그러면 세무조사로 갔던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소명을 또 이렇게 또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보고 있다. 뭐 그리고 문제가 되면 해명 요청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세무조사로 보내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길게 계속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5년, 10년의 기간이 사실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사실 작년만 해도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관공서 입장에서 5년, 10년은 사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게 보는 거고 담당자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그때 담당자도 없고 이래서 자료는 명확하게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 관리는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5년, 10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부당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산세를 가장 최대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